여러분 혹시 이런 끔찍한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은퇴 자금, 우리 아이 학자금, 내 집 마련의 꿈, 이 모든 걸 위해서 정말 꼬박꼬박 모아서 투자한 돈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영원이 되어버린다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저나 여러분처럼 정말 평범한 직장인 A씨입니다. 이 A씨가 월급을 쪼개고 아껴가면서 누가 봐도 저 회사는 진짜 믿을 만하다 하는 그런 대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당연히 자신의 투자가 안전하고 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꿈이 먼지로 변해버린 순간. A씨의 그 단단했던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악몽 같았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A씨가요, 자기 노후 자금을 정말 전부를 D라는 회사에 투자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D사가 매년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는 역대급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고요. 심지어 아주 공식력 있는 회계법인조차 이 회사 재무제표 문제 없습니다, 적정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줬거든요. 아니, 공개된 정보만 보면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없어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기극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짓의 속을 마치 해부하듯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들 하나씩 짚어보죠.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낸 것처럼 꾸미는 거죠. 마치 화장품으로 얼굴에 분칠해서 예쁘게 보이려는 것처럼요.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회사는 매년 기록적인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요? 감당도 못할 빚더미에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의 크기입니다. 결국 이 새빨간 거짓말의 끝은 뭐였을까요? 바로 상장 폐지였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뭐랄까, 회사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조치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A씨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다른 투자자들도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정말 단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투자한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잖아요. 은퇴 후에 안락한 삶, 자녀들의 미래, 바로 그들의 꿈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평범한 개인들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정의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분노한 A씨와 다른 주주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회사, 그리고 그 회사 대표, 심지어 이걸 알고도 눈 감아준 회계법인까지 전부 다 책임져 이렇게 외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즉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이 책임을 묻는 대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회사랑 경영진만 책임져라 이랬던 게 나중에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회계법인 너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이 바뀐 거죠. 이건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왜,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승리 뒤에 숨겨진 법의 진짜 원칙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 단어, 신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회사가 발표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 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법원은 바로 이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박살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해 입은 건 알겠는데 소송 걸기엔 너무 늦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우린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한마디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꼼수였는데 우리 법원이 이걸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원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회사가 몰래 사기를 친 그 순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언론 보도 같은 걸 통해서 이 회사가 사기를 쳤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카운트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만약 회사 주장대로라면 기업들은 그냥 사기치고 최대한 오랫동안 들치지만 않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법원이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아준 그야말로 투자자 보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판결인 셈입니다. 정말 합리적이죠? 자, 그럼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핵심 행동 지침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즉시 행동하라.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우물쭈물하다간 소송할 기회조차 날아갈 수 있어요. 사기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증거를 보존하라. 내가 언제,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계좌명세서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개미 군단은 강합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게 비용을 줄이고 승소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법정 싸움을 통해 기업의 거짓말에 맞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이 위험성을 명확히 알게 되셨으니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